돈 앞에서 사람이 달라진다? 아니, 돈 앞에서야말로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 평소엔 점잖고 품격 있는 척하지만 지갑을 여는 그 순간 그가 누구를 위해 언제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가치관 그리고 속내까지 모조리 드러난다. 정약용은 이미 수백 년 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알고 싶거든 그가 돈을 쓸 때를 봐라. 이 콘텐츠는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당신이 인간을 꿰뚫어보는 통찰이고 동시에 당신 자신을 마주보는 거울이다. 돈을 쓰는 그 찰나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자, 지금부터 진짜 얼굴을 들춰보자.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은 바로 돈을 쓰는 그 찰나다. 아무리 평소에 점잖고 고상한 척하며 살아가는 이라 할지라도 지갑을 여는 그 순간 숨기고 있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약용은 오래전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알고 싶거든 그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라.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돈은 인간의 가치관, 인격, 삶의 태도를 가장 날카롭고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위선과 허세, 거짓과 연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모든 포장이 무너진다. 인간의 탐욕과 집착, 이기심과 위선은 돈을 쓰는 순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이는 가족을 위해 돈을 쓴다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정작 카드가 긁히는 순간엔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 집중한다. 반면 겉으로는 소박하고 무던해 보이지만 돈을 쓸 때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무게, 영혼의 깊이, 그리고 삶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다. 인간은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민낯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민낯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말이 아닌 지출로 그것을 증명한다. 계산대 앞에서의 표정, 지갑을 여는 손의 떨림, 쓰고 난 후의 후회 또는 만족, 이 모든 디테일은 감춰진 본성을 날 것 그대로 세상에 드러낸다. 정약용이 말한 돈을 쓰는 모습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중심을 꿰뚫는 통찰이자 한 사람의 진면목을 재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돈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인격의 농도다. 돈은 말보다 정직하고 행동보다 날카롭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언제,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순간 위장된 인격은 무너지고 숨겨진 본성은 고개를 든다. 돈을 통해 드러나는 본성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가이다. 이 단순한 질문은 한 인간의 사랑, 이기심, 우선순위, 심지어는 삶의 철학까지 가감없이 드러내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수십만 원짜리 옷,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연다. 반면 가족을 위한 10,000원짜리 선물 하나에도 한참을 망설이고 결국엔 외면한다. 반대로 누군가는 늘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도 자녀들의 교육비나 부모님의 병원비에는 단 한 푼도 아끼지 않는다. 이 차이는 결코 단순한 소비 습관이나 경제적 여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의 차이다. 말로는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돈을 쓰는 순간에 자신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결국 가족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다. 어떤 이는 검소함을 입에 달고 살며 주변에는 아끼는 사람인 듯 보이지만 자신의 취미나 쾌락에는 거침없이 지출한다.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면서도 아내의 새 옷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겉으로는 가정을 위한 삶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자신의 부속물처럼 취급하며 진심이 아닌 책임감에 억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다. 반면 한 주부는 늘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옷을 입고 머리를 직접 손질하고 외식 한번 하지 않지만 자녀들의 학습지 비용에는 미련 없이 지출하고 남편의 건강검진엔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 예약한다. 자신의 병원비는 뒤로 미루면서도 가족이 아프면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녀의 지출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헌신이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서 인간의 진심을 읽을 수 있다. 누구를 먼저 챙기는가? 누구의 필요를 우선시하는가? 말이 아닌 돈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를 진정으로 아끼는지를 알 수 있다. 돈이 머무는 곳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며
사랑은 지갑이 향하는 방향에서 증명된다. 이런 소비 패턴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선명해지고 반복될수록 인격의 깊이를 쌓아간다. 정약용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사랑과 이기심, 진심과 가식, 헌신과 방임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서 가장 정확히 증명되는 것이다. 돈을 쓰는 시점, 즉 언제 돈을 쓰는가는 그 사람의 본성과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다. 평소에는 마치 한 푼도 아끼는 구두쇠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돈을 물 쓰듯 흥청망청 쓰는 이들이 있다. 이들의 본성은 분명하다. 그들의 지출은 진심이 아니라 과시이고 배려가 아니라 체면 유지를 위한 연극에 불과하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 휘둘린다. 정작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이 진짜 필요할 때는 돈이 없다, 다음에 하자고 말하면서 모임이나 거래처 술자리에서는 최고급 요리를 시키고 값비싼 술을 주문하며 허세를 부린다. 한 사업가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회사 내부에서는 절약의 화신처럼 행동했다. 사무용품 하나를 사더라도 꼭 최저가로 비교하고 직원들의 복지비나 간식비도 줄이려 했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과의 접대 자리에만 나가면 180도 달라졌다. 예약도 힘든 고급 한식당에서 수백만 원짜리 코스를 주문하고 술값으로 하루 저녁 수십만 원을 쓰면서도 마치 당연한 듯 행동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자랑했다. 이런 자의 진짜 본성은 무엇인가? 검소함이 아니라 허영이며 절약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서는 늘 조용하고 검소해 보인다. 특별한 티도 내지 않고 허세도 부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 예컨대 가족이 병들었을 때나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 일에는 단 한 푼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지갑을 연다. 그가 돈을 쓰는 타이밍은 정확히 의미가 있는 순간이며 허영이나 체면이 아니라 신념과 진심이 기반이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단단한 원칙과 삶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돈을 언제 쓰느냐는 단순한 소비의 타이밍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 누구를 위해 행동하는지를 말해준다. 정약용이 말한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특히 돈을 쓰는 순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만 돈을 쓰는가, 아니면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출할 수 있는가? 그 차이는 곧 그 사람의 속마음과 속사람을 판별하는 날카로운 기준이 된다. 돈을 쓰는 타이밍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이 허영을 젓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심을 따르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진정으로 후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쓰고 똑같이 아낀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말보다 돈이 먼저 움직이는 그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 즉 지출의 방식은 금액의 크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똑같은 금액을 쓴다 하더라도 그 돈을 쓰는 태도에서 인간의 인격과 성품은 뚜렷하게 갈라진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듯 행동한다. 계산서를 받을 때 한숨을 쉬고 카드를 내밀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지출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투덜대거나 후회한다. 그에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는 돈을 잃는 순간 자기 자신도 무너진다고 느끼며 이 때문에 어떤 소비든 내면의 긴장과 불안을 동반한다. 이런 유형은 물질적 안정감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돈을 자유가 아닌 두려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반면 어떤 사람은 돈을 쓸 때 담담하고 자연스럽다. 필요하다면 거리낌 없이 지갑을 열고 지출한 후에도 후회 없이 미소 지을 줄 안다. 식사 자리에서 계산서를 받아들고 웃으며 카드를 내미는 사람,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나와도 그래도 맛있게 먹었잖아 라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이는 돈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가치관을 지녔다.
그는 돈이 흘러야 가치가 생긴다는 이치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필요한 곳에선 아낌없이 쓰고 불필요한 곳엔 냉정하게 지갑을 닫을 줄 안다. 정약용은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다. 막으면 썩고 흘러야 생명이 생긴다는 뜻이다. 돈을 너무 아끼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도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중요한 건 균형이며 이 균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인격과 철학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는 결국 왜 그 순간에 그 방식으로 썼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겉보기에 비슷한 행동이라도 어떤 이는 허세로 과하게 지출하고 어떤 이는 조용한 진심으로 투자한다. 어떤 이는 남이 보는 앞에서만 지갑을 열고 어떤 이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쓴다. 태도는 위선이 숨을 곳이 없는 영역이다. 돈을 쓰는 과정에 깃든 표정, 말투, 제스처, 그리고 그 이후의 감정까지 모두가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는다. 결국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관통하는 태도의 문제이며 성숙함의 바로미터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는 위선이 없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갑을 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인격의 깊이가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지출을 관찰할 때 단순히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썼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돈을 쓰는 방식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내 지갑이 열리는 순간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그 표정이야말로 나라는 인간의 진짜 모습일지 모른다. 돈을 빌리고 갚는 순간은 인간의 진짜 인격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시간이다. 특히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대조되며 그 사람의 책임감, 신뢰도, 심지어는 인간에 대한 존중까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돈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놀라운 겸손과 정중함을 보인다. 형님 덕분에 정말 살겠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약속한 날짜에 갚겠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연발하고 평소보다 훨씬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의 말은 때로는 감동을 자아내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도와줘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감을 줄 만큼 진지하고 간절하다. 그러나 갚을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연락이 끊기고 약속은 잊혀지고 핑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식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어떤 사람은 아예 빌린 사실 자체를 잊은 척하며 연락을 피하거나 갚을 의무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돈을 빌리는 순간에는 신뢰를 도구로 사용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그 관계를 폐기해버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신용은 수단일 뿐이며 인간관계는 자원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은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볍게 여기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른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돈을 빌릴 때도 조심스럽고 갚을 때는 오히려 약속보다 먼저 움직인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라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돈을 빌리고 갚는 날이 다가오면 먼저 연락하여 약속 날짜보다 앞서 상환하고 작은 선물이나 감사 메시지까지 더해 성의를 표한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남의 도움을 받는 일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안다. 그래서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려 애쓰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무게를 둔다. 정약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바라는 생각을 버리면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는 병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는 돈을 빌리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남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빌리되 반드시 갚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질 때 인간관계는 신뢰라는 기반 위에 쌓인다. 돈은 빌리고 갚는 과정을 통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말로는 수천 번 고맙다고 해도 정작 갚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갚는 행동 속에만 진짜 감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빌릴 때보다 갚을 때 그 사람을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자는 인격을 지킨 자이며 신뢰를 지키는 자는 인생을 지키는 자다. 돈이란 결국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투명한 액체이며 그 흐름 속에 진심과 위선, 책임과 무책임이 선명하게 가라앉는다. 사람의 본성이 돈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단지 물질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심리와 본능, 감정과 욕망이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첫째, 돈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집을 구하고 음식을 사고 병원 치료를 받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 도구가 되었다. 그렇기에 사람은 돈이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고 반대로 돈이 많으면 오만해지기 쉽다. 이 감정의 진폭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잠재돼 있던 두려움과 탐욕, 불안과 자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무리 평소에 차분하고 점잖은 사람도 돈이 부족해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날선 언어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며 반대로 여유가 생기면 근거 없는 우월감을 품고 타인을 깔보는 경우도 있다. 둘째, 돈은 선택을 강요한다. 누구를 위해 돈을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살 것인가? 이런 결정의 순간마다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난다. 말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 사람이 용돈을 받자마자 유흥비에 먼저 사용하고 자녀의 학용품은 나중에 미루는 모습 속에는 거짓없는 본심이 숨어 있다.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다. 돈이란 거울은 이처럼 선택의 순간에 인간의 위선을 가차없이 벗겨낸다. 셋째, 돈은 감정을 자극한다. 돈을 잃으면 분노하고 얻으면 기뻐하며 갑작스러운 비용 앞에서는 불안해하고 예상치 못한 수입에는 흥분한다. 이 감정의 기복 속에서 평소에는 감춰졌던 성격과 기질이 드러난다. 한 회사원이 있었다. 그는 늘 침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갈등 상황에서도 먼저 양보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월급에서 몇만 원이 실수로 누락되자 그는 인사과에 달려가 고함을 치고 회사를 비난하며 법적 대응까지 운운했다. 동료들은 그의 평소 모습과 전혀 다른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그제야 그가 얼마나 돈에 민감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결국 돈은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감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도구다. 돈 앞에서 사람은 흥분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때론 거칠게 변하며 그 변화 속에 숨겨진 본성과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약용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일시적인 모습은 연기일 수 있지만 돈 앞에서의 감정과 선택은 본능에서 나온다. 그것은 가장 정직하고 날 것의 반응이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서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바꾸며 감정을 시험한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다름없다. 돈을 쓰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일관성이다. 이는 단순히 얼마나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가치 기준과 철학이 변함없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어떤 이는 평소에는 검소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절약을 미덕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들 앞에 나설 때만큼은 값비싼 물건을 사거나 고급 식당에서 호화롭게 소비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소비를 조절하는 이미지 소비자이며 검소함이라는 가면 뒤에 허영심을 숨긴 자들이다. 반면 진정으로 일관성 있는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타인의 눈에 들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돈을 사용한다. 평소에도 검소하며 중요한 순간에도 그 원칙을 지키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쓴다. 그는 돈이 많아도 무작정 쓰지 않고 돈이 없어도 책임질 지출은 반드시 감당하며 약속을 지킨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자기 존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일관성 없는 소비 패턴은 사람의 내면이 불안정하거나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를 쌓기 어렵고 가까이 할수록 불안감을 준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베풀고 따뜻하게 대하다가 이해관계가 바뀌면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은 결국 돈이 아닌 관계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약용은 사람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가 돈을 쓸 때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지를 주의 깊게 보라고 했다.
일관성은 겉으로 보이는 말보다 강력한 진실의 증거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격의 깊이이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평소의 품성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가는가이다. 일관성이 있는 소비는 곧 예측 가능한 신뢰를 낳고 그 신뢰는 인간관계의 근본이 된다. 돈은 순간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소비 습관 속에서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본심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단 한 번의 지출이 아닌 반복되는 선택과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자 인격의 뼈대다. 돈과 관련한 대화 방식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가치관,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까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다.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얼굴이 굳어지고 화제를 급히 돌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내면 깊숙한 불안과 열등감 혹은 돈에 대한 강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부끄럽게 여겨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돈을 속된 것으로 여기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돈은 개인적인 영역이며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불안정한 자아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돈 이야기를 좋아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얼마를 벌었다, 이번에 뭘 샀다, 투자로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월급, 재산, 지출까지도 스스럼 없이 묻는다. 이들은 돈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로 여기며 자랑과 과시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 한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새로 산 자동차, 고가의 골프클럽, 자녀에게 드린 교육비 등을 언급하며 은근히 자랑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듯했지만 점차 그의 이야기는 공감이 아닌 부담으로 바뀌었고 결국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의 돈 이야기는 소통이 아닌 과시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처럼 돈에 대한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과 건전한 거리감이다. 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통해 타인을 평가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태도, 야말로 진정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약용은 검소한 자가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자만이 자애로울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돈에 대한 태도와 말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검소함은 단지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며 말에서도 그 절제가 드러난다.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진심이 묻어나고 과시가 아닌 공유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고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입에 올리는 방식조차도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을 증명하는 언어가 된다. 결국 우리는 돈을 어떻게 말하느냐를 통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명확히 읽을 수 있다. 돈에 대해 담담하고 진지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과시도 회피도 아닌 균형 잡힌 자세로 돈을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며 삶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존재다. 진정한 검소함이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명확한 기준, 즉 삶에 대한 철학이 반영된 태도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엔 인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 있는 곳에 아낌없이 쓰기 위해 절제하는 이들이 있다.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으며 검소하게 살아왔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피해 주민들에게 기부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묵묵히 모은 결과였다는 것을.
이처럼 검소함은 때와 장소를 아는 분별력에서 비롯된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를 절약가라 칭하지만 실상은 허영과 체면을 위한 소비에는 후하지 못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건강이나 자녀의 미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에는 철저히 인색하다. 그는 자신의 취미에는 수백만 원을 쏟아붓고도 아내의 병원비나 자녀의 학원비에는 고개를 젓는다. 이들의 절약은 검소함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지출의 결과물일 뿐이다. 정약용은 검소한 자만이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자만이 자애로울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단지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말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검소함이란 무작정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삶의 균형 감각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검소함이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젊은이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소박하게 산다. 사람들은 그를 짠돌이라고 비웃지만 그는 그 절약한 돈으로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어려운 가정의 병원비를 후원한다. 그는 검소함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가치를 나누고 있으며 돈의 크기가 아닌 사용처로 인격을 증명하고 있다. 검소함은 결국 내면의 여유에서 시작된다. 돈을 쓴다고 부자가 아니며 아낀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는 바로 검소함이라는 철학이 존재한다. 검소한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는 절제 속에서 자유를 찾고 소비가 아닌 가치를 중심에 둔다. 진짜 검소함은 그렇게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돈이 아니라 철학으로 인간의 품격을 정의한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마지막 본성은 바로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순히 절약을 잘하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 쓰는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진정한 어른, 성숙한 인간은 돈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얼마나 의미 있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인격을 증명한다. 예컨대 어떤 이는 가족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지출은 인색하면서도 자신의 쾌락이나 체면을 위한 소비에는 거침없이 지갑을 연다. 그는 돈을 갖고 있지만 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끌려다니는 자다. 돈이 그의 삶을 조종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인간관계를 왜곡시킨다. 반면 어떤 이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자신이 어떤 곳에 얼마나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이웃을 위한 기부 등 꼭 필요한 곳에는 망설임 없이 쓰고 허영과 낭비는 단호히 절제한다. 그는 돈을 삶의 도구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며 물질 위에 자신의 가치관을 세운 사람이다. 정약용은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흘러야만 생명을 갖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생기를 잃고 너무 쓰기만 하면 기반이 무너진다. 이 미묘한 균형을 잡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증표다.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필요한 곳엔 철저히 절제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세다. 또한 돈을 다스리는 자는 나눔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남보다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함께 나눌 때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꺼이 먼저 계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남이 모르는 곳에서도 선행을 실천한다. 그는 돈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삶의 방향과 품격으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 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 이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불이하게 모은 부, 나누지 않는 부, 과시와 욕망에 휘둘리는 부는 결국 신뢰를 잃고 사람을 잃으며 고립을 자초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통해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액수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어떤 철학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적게 가졌지만 넉넉히 나누는 사람, 많이 가졌어도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들이 진정한 돈의 주인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격자들이다. 궁극적으로 돈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투명한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민낯을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다. 돈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일은 곧 인간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철학을 드러내는 삶의 선언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건 당신의 철학이자 태도, 그리고 본성의 반사경이다. 정약용이 남긴 통찰처럼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의 인생관이 보인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로 향한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돈을 썼는가?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이라는 인간의 진짜 얼굴이다. 이상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흔들었다면 좋아요는 공감, 구독은 연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통찰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